과세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마주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시험에 단독으로 좀 출제된다기보다는 사례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하나의 기술이 들어가는 것 정도 환율이나 통화를 환산해야 되는 그 정도에서 쓰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교재 25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 등이 외국 통화인 경우에는 이를 내국 통화로 환산해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관세 평가를 하는 이유가 관세를 납부하고 그 납부하는 관세가 얼마인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낼 때 우리 세관에 뭐 달러나 엔화로 세금을 내질 않아요. 세금을 낼 때는 원화로 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거를 곱해서 원화로 환산하는 작업이 맨 마지막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과세 환율이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그렇게 외국 통화인 경우를 이를 내국 통화로 환산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관세법 18조에서 과세 환율은 수입 신고일이 속하는 주 전주에 외국한 매도율을 평균해서 주간 단위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수입 신고일이에요. 여기서 예전에는 키워드를 이런 걸 잡으죠. 우리 1차 공부하실 때는 뭐 외국한 매도율 이런 게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매수율로 바꾸고 막 이런 문제를 푸셨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입 신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입 신고 환산한 날에 속하는 주 이렇게 내국 신고세 보세요. 수입 신고를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좀 가기 잘렸나요? 지금 거기 보시면은 그거 맞네요. 수입 신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이 있고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월요일이 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이때 수입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관세법 배우셔서 보면은 수입 신고를 하면은 바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된다는 거는 실무적으로 관세를 다 납부했을 때 수리가 되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지나서 월요일 날 수입 신고가 수리가 딱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때 세금을 냈다는 거거든요. 세금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요일 단위로 우리가 환율이 바뀌니까 요때 환율이 다르고 요때 환율이 달라요. 이렇게. 그러면 환율을 신고는 이때 했는데 수리는 이때 됐다. 그럼 환율을 어떤 거 적용해야 되냐? 이렇게 우리가 순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키워드가 뭐로 간다? 신고. 신고가 이때 들어갔으면 이 일요일까지 들어간 이때 이 주의 환율을 적용을 하는 것이지 이 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고를 한 순간 이미 과세 가격은 그 당시의 환율로 다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수입 신고가 되는 거예요. 수리가 아니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막 매수, 매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세평가에서는. 그래서 요것만 좀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목차로 보시면은 과세 가격 결정 시 통화를 보면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손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무역 실무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거래를 하는데 둘 간의 거래를 하면은 필연적으로 이 서류가 나와요. 인보이스라고 하는 서류가 나와요. 인보이스. 그래서 이 인보이스라는 서류 무역실무 시간에 배우실 텐데 이게 뭐냐면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 때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의 가격으로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류거든요. 이게. 그리고 패킹리스트라는 서류는 뭐 수량이 어떻게 중량이 어떻고 뭐 이런 서류고 근데 이런 인보이스라고 하는 서류에 뭐가 기재되어 있냐면 금액이 기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줘야 될 금액이 얼마. 근데 여기가 금액이 보통 뭐 원화로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달러로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엔화로 기재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간의 계약은 이거는 뭐 어차피 인보이스는 자율 양식이고 서로 간의 계약을 할 때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서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원화로 써야 된다. 뭐 달러로 써야 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한 대로 마음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 가격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일방법을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거래 가격, 그러니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계약을 맺은 그 가격을 최대한 인정해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뭐 이렇게 썼어요. 1,000원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가격을 최대한 인정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100달러라고 썼어요. 그럼 이 가격을 최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보면은 여기에서 인보이스에 기재된 이 통화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의 과세 가격은 100달러면은 과세 가격이 100달러가 되는 거고 10엔이면은 10엔이 되는 거고 요렇게. 그래서
환율이랑 통화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통화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그대로 일단은 1차적으로 인정이 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차이가 나는 거 인보이스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인보이스에는 100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송금은 원화로 하거나 아니면 인보이스에는 외화로 이렇게 원화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송금은 또 달러로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보이스에 기재된 통화하고 내가 실제로 은행에 가서 송금한 통화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나 뭘 따라간다? 실제로 지급한 통화를 따라간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요게 이제 실질이잖아요. 실질. 이거는 명목상이고, 그래서 명목상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내가 지급한 통화가 다르면 지급한 통화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는 일단 이렇게 결정한다. 보시고, 그래서 25페이지 교재를 보시면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100불이면 100불 그렇게. 근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가 실제 결제 통화하고 만약에 상이하면 실제 결제된 통화를 기초로 과세 가격 결정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보이스에는 100달러라고 돼 있어도 내가 송금을 원화로 했으면 과세 가격은 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두 개를 이제 합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환율을 배울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세관에 납부해야 되는 돈은 원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결국은 납부해야 되는 돈이 원화니까 만약에 외화로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과세 가격은 외화로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100불로 송금을 했다. 100달러로 송금을 했으면 요게 일단은 결정이 되는 거고 이걸로.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다가 과세 환율을 곱하면 원화로 된 금액이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가지고 8%를 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는 일단은 실질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과세 환율을 한 번 더 보인다. 근데 이게 스텝 그러니까 1이 되고 이게 스텝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인정하고 과세 환율 먹이면 나온 금액에 관세율 곱해서 관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이 과세 환율이 그래서 곱해질 때 키워드가 뭐였다고? 수입 신고 일이었다. 그쵸?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화랑 환율을 짬뽕 시켜서 고민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기초로 했을 때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는 요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분명히 과세 가격을 쭉 줄 거예요. 쭉 주면은 이거는 과세다, 이거는 과세가 아니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고 딱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과세 가격이 외화였어요. 그러면은 환율이 주어졌으면 마지막에 환율을 한번 곱해줘야겠죠. 결국에는 환율을 결국에는 우리가 원화 베이스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